지금부터 2020년도 봉희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배드민턴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는 게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학생들을 체육관에서 빨리 만났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첫 강의는 1주차 강의는 배드민턴의 역사 및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1년 동안 자유학년제 배드민턴을 같이 하게 될 신윤석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체육관에서 만나면은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해요. 자,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할 목차, 강좌 목차가 되겠고, 자, 크게 단락으로는 배드민턴의 역사와 배드민턴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배드민턴의 역사로는 초창기 배드민턴의 역사, 배드민턴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역사의 두 번째는 한국의 배드민턴의 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드민턴이 어떻게 초입되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큰 단락 두 번째는 배드민턴의 기본 사항. 자, 배드민턴을 치려면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런 배드민턴의 시설과 용구, 뭐 라켓이 있을 수도 있고, 배드민턴을 치는 셔틀콕, 셔틀콕이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초창기 배드민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드민턴은 1820년경 인도 분베이 지방에서 성행하던 민속 경기인 푸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장교들이 이를 배워 본국, 자기네 나라가 되겠죠. 영국으로 돌아와 체계를 잡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배드민턴이란 지명을 따서 경기의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배드민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1988년 서울올림픽, 88년도에 올린 우리나라 올림픽, 초체 올림픽이 되겠죠. 88 서울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이 시범 종목을 거쳐서 정식 종목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고, 비로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오픈대회가 개최되고 수많은 경기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젠 배드민턴 초창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게 이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배드민턴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드민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경기가 보급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며, 당시 배드민턴은 놀이의 성격을 많이 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있었겠죠. 1957년 비로소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조직되었고, 경기적, 게임을 할 수 있는 대회적 배드민턴이 소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1962년에 배드민턴 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었으며 그해 제43회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여기서 어려울 게 없는 게, 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놀이의 성격으로 배드민턴이 소개가 되었고, 요 배드민턴이란 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1957년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배드민턴 협회가 조직된 거고, 1962년에 대한체육회,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회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식적인 43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에서 모이는 스포츠인들의 대회, 요 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거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용대랑 김효정 선수, 혼합복식이 되겠죠. 남자랑 여자랑 같이 배드민턴 복식 게임을 하는 거는 혼합복식이라고 해요. 그 혼합복식 대회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로써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배드민턴이 한 번 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배드민턴 시설 중에 네트 중에서도 네트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처럼 배드민턴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배드민턴이라는 게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네트는 한 번씩 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도 한번 배워본 적 있을 거고, 자, 요 배드민턴 네트의 명칭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배드민턴 네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부분, 화살표 맨 위에 있는 부분, 하얀 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하얀 테 부분을 백테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자, 그 밑에 그물 모양처럼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네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기둥같이 네트와 백테를 잡아주는 기둥이 있죠. 요 기둥을 지주대 또는 포스트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해주면은 맨 윗부분 하얀색 테가 있는 부분은 백테, 그 밑에 그물망처럼 쳐져 있는 부분을 네트와 백테를 잡아주고 있는 양쪽 기둥을 지주대 또는 포스트라고 명칭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자, 그 네트의 높이가 있겠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지 딱 정해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 네트의 높이에 대해서 안내해 줄 건데, 네트의 높이, 중앙부,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 부분이 1.524m. 다시 한번, 네트 높이의 중앙부, 가운데 부분을 1.524m가 되겠고, 지주대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양쪽 기둥이라고 그랬죠? 양쪽 기둥의 높이는 1.55m. 1.55m가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명칭이. 자, 네트의 그물망, 그 그물의 가로 세로는 1.9cm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넓이가 되겠죠. 지주대 포스트 부분 양쪽 끝 넓이는 6.1m. 6.1m가 돼야지 딱 정규 네트 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끝에를 말해줬구나. 끝에 네트 높이는 0.76m. 0.76m가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네트의 가운데 부분, 중앙부는 1.524m, 지주대, 포스트, 양 옆에 기둥 부분은 1.55m. 그 네트의 높이는 오른쪽 수치를 보면은 0.76m. 그리고 지주대와 지주대, 그 넓이는 6.1m가 돼야지 정식적인 네트의 높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구, 도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고. 자, 첫 번째는 배드민턴의 라켓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배드민턴의 셔틀콕. 셔틀콕의 크기는 얼마큼 되고, 깃털은 몇 개 꼽혀 있고, 요런 거. 배드민턴의 셔틀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배드민턴의 의류, 및, 가방, 신발, 요런 장비들이 있겠죠. 요런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액세서리.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장비.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격한 스포츠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액세서리가 어떤 게 있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요런 선생님이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셔틀콕, 배드민턴 의류, 가방, 신발, 아니면은 기타 액세서리, 요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아보는데, 사진하고 장소를 제공해 준 곳이 있어요. 여기는 선생님이 남춘천중학교 후문 쪽에 있는 요넥스라는 매장에서 사진하고 장소하고 조언을 얻고 왔어요. 자, 나중에라도 배드민턴에 흥미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선생님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안내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욱더 궁금한 거,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배드민턴 라켓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라켓이 있어야지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라켓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라켓, 동그란 거. 라켓에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네모도 되고 커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형태의 라켓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라켓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라켓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왼쪽을 보면 3칸이 되어 있죠. 3칸이 되어 있고, 요 배드민턴 라켓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윗부분은 헤드, 머리 부분, 동그란 부분은 헤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은 샤프트라는 명칭으로 가운데 길다란 부분, 샤프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밑에 손잡이 부분은 그립, 맨 밑에 손잡이 부분을 그립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명칭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윗부분, 헤드 부분을 설명해 줄 건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뒤에 나오는 사진이 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해줄게요. 자, 일단 두 가지를 보면은 스트링, 줄이라는 게 있고, 거트라는 게 있고, 요게 지금 화살표를 좀 잘못 해놓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거트라고 해요. 거트라고 하고, 요 줄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스트링 머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작업하는 거를 스트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하나 더 말하자면은 헤드 부분 동그란 테 있죠. 요 테 부분을 프레임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에서 샤프트로 넘어가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을 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자, 그립 부분의 윗부분을 앞캡, 그립 부분의 끝부분을 뒤캡,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명칭을 자, 배드민턴을 치려면 라켓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죠? 셔틀콕, 여기 위에 써있죠? 배드민턴 셔틀콕. 이 셔틀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많이 봤겠죠? 요런 하얀색 깃털로 된 셔틀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노란색,
나일론으로 되는,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셔틀콕도 봤을 거고, 여러가지 종류의 셔틀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셔틀콕은 반구상인 코르코. 자, 코르코가 맨 앞부분, 하얀색 부분. 요 코르코가 반구상. 반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그랗지 않고 반으로 잘려 있죠. 그렇게 해서 반구상에 깃털을 꼽은 거예요. 다 기계로, 기계 작업으로 깃털을 꼽은 거고, 깃털은 14장에서 16장 정도. 제품마다 틀려요. 용도마다 틀리고. 그래서 14장에서 16장의 깃털이 코르크에 꼽혀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배드민턴의 길이는, 셔틀콕의 길이는 6.4에서 7.0cm 정도, 센티미터. 6.4에서 7.0cm 정도 되는 거고, 자, 셔틀콕의 무게는 4.53에서 5.50g. 다시 한번, 무게는 4.53에서 5.50g 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일단은 배드민턴은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 코르크 앞부분 있죠, 머리 부분. 코르크 부분에 깃털을 꼽아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꼽을 수는 없어요. 요 기계화되어 있는 그런, 다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꼽을 수는 없다 보니까 코르크 부분에 깃털을 꼽혀 있는 상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센티미터라든지 뭐 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코르크에 깃털이 꼽혀 있는 상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배드민턴 용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볼 거예요.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목차에서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드민턴 라켓에 대해서 아까 함께 알아봤죠? 라켓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은, 윗부분은 헤드, 가운데 부분은 샤프트, 밑에 손잡이 부분은 그립. 이런 명칭이 있었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종류가 엄청 많죠.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드민턴 라켓에는. 자, 크게 요것도 라켓의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자면은, 공격형 헤드 헤비라는 라켓이 있고, 수비형 라켓이 있고, 올라운드형 이런 라켓,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더 나누자면은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 크게 세 가지, 공격형, 수비형, 올라운드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자, 공격형은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헤드 부분, 머리 부분, 가운데 동그란 부분, 요 부분이 약간 무거워요. 무거워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 셔틀콕을 쳤을 때 좀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이 되어 있는 거고, 수비형 라켓 같은 경우는 공격형 라켓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빠르게 스트로크, 공을 쳤을 때, 셔틀콕을 쳤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라켓이 좀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올라운드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격형과 수비형의 중간 부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요런 라켓이 구성되어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자, 보면은 라켓은 이쪽에 있지만은 왼쪽 편에 셔틀콕이라고 써있겠죠, 위에. 이 셔틀콕을 보면은 윗부분은 우리가 아까 깃털이 아닌 나일론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셔틀콕이 구성되어 있고, 밑에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한 깃털, 코르크에 깃털이 꼽혀있는 형태, 그런 셔틀콕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자, 라켓이라든지 셔틀콕, 신발, 기타 장비, 의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왼쪽 부분에 여러가지 가방,
뭐 옆으로 멜 수 있는 사이드백도 있는 거고, 책가방처럼 멜 수 있는 백백, 이런 여러가지 디자인의 가방이 있는 거고, 오른쪽 부분 보면은 신발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 배드민턴에 있어서는 신발이 미끄러지면은 좀 다칠 염려가 되게 커요. 자, 우리가 수업할 때는 아무래도 재미 위주 아니면은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신발은 굳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집에 있는 신발, 운동화 깔끔하게 바닥만 정리해서 수업해도 되니까 굳이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이런 신발들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바닥은 거의 고무 재질로 많이 되어 있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신발들이 되어 있고, 자, 요게 겉이에요. 겉이라고 해갖고 아까 줄 있죠, 줄. 선생님이 말했던 거. 이건 다음 사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의 종류와 여러 가지의 색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스트링 머신이라는 건데, 뒤에 오른쪽 윗부분의 사진에 겉가 보이죠. 요 줄을 하나하나 손으로 끼는 거예요. 라켓에 낀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요 기계 머신, 스트링 머신으로 줄을 탱탱하게 텐션 있게 당겨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손으로만 묶는 거는 너무 이게 낭창낭창해지기 때문에 셔틀콕이 멀리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 기계로 인해서 줄을 당겨서 좀 더 짱짱하게 텐션을 많이 올려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링 머신, 이런 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기타 액세서리를 말하는 건데, 자, 보면은 거의 다 보호대. 뺀 밑에서 바로 위에 칸을 보면은 그립이, 이게 그립이라는 건데, 배드민턴 그립 부분을 다 벗겨 놓으면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거의. 그 나무 부분을 바로 잡고 치게 되면은 손에 가시가 박힌다든지 부상의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맨 밑에서 위에, 바로 위에 두 번째 칸, 맨 밑에 위에 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립을 감아서 손을 보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칸을 보게 되면은 손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로 해서 손목을 다치지 않게, 아니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땀 흡수를 시켜주는 그런 손목 보호대가 있고, 위에 부분은 뭐 헤어밴드라든지 맨 위에 칸 이렇게 돼 있고, 자, 오른쪽 위쪽을 보면은 무릎 보호대도 돼 있고 팔꿈치 보호대도 돼 있고, 자, 그 밑에 보면은 발목 보호대, 종아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여러가지 보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상이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호대가 되어 있겠죠. 그만큼 격한 스포츠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운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줄 기본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본 사항들을 꼭 지켜주면서 운동을 해서 안 다치고 재미있게 배드민턴을 치면은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주차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처음 클래스에 들어왔을 때 배드민턴 그 안에 폴더가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은 지금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영상, 그 두 번째 폴더에 배드민턴의 역사와 관련 영상을 따로 선생님이 올려둘 거예요. 앞에서 강의했던 배드민턴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요약으로 된 영상, 그거를 시청한 다음에 그 영상에 관해서 배드민턴 역사에 관해서 요약하고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과제, 1주차 과제가 되는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하냐, 한글이든 엑셀이든 워드든 어떤 문서든 상관없어요. 저장을 해서 학습 참여방이라는 과제 제출방이 따로 있을 거예요. 메뉴판에, 메뉴에. 그럼 거기서 배드민턴
여기 클릭해서 그 안에 학번이랑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워드 작업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노트에 필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노트에 필기를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제목에 자기 반, 번호, 이름 요거는 명확하게 쳐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확인을 하니까.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폴더에 배드민턴 역사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요약 정리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과제. 자, 잘 모르겠으면은 세 번째 폴더 선생님이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해서 과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주차 첫 번째 강의 듣느냐고 고생들 많았고, 자, 이제는 과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